당신도 느낀 적 있나요? 삶이 점점 더 가득해질수록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해지는 것 같은 그 감각을, 약속이 넘칠수록 내면의 사막은 더 깊어집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고통. 주위를 둘러보면 겉으로는 모든 것이 가득한 삶인데 방향이 없습니다. 소음은 사방에서 들려오고 내면은 혼란입니다. 하지만 길은 존재합니다. 그 길은 시끄럽지 않고 유명하지도 않으며 눈에 잘 띄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의 시작에서 무언가 느껴졌다면 무시하지 마세요. 채널을 구독하세요. 하지만 그저 자동적으로 클릭하지 말고 자신과 맺는 서약으로 구독하세요. 잊혀진 자아의 가장 깊은 부분과 맺는 약속. 종을 눌러 알림을 켜고 영상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하세요. 어쩌면 이 영상이야말로 당신의 영혼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삶을 정리한다는 것. 그건 단순히 스프레드시트를 채우는 일도, 능률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의식의 어둠 속에서 이루어지는 조용한 작업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를 빼앗으려 외칠 때, 당신은 침묵을 선택합니다. 세상이 성공이라는 가면에 몰두할 때, 당신은 영혼의 렌즈를 닦는 법을 배웁니다. 정리는 표면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정렬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혼돈 속에 질서를 세우는 것. 하지만 그 혼돈이야말로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던 진짜 원인이었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은 과잉을 끌어들이고 산만한 영혼은 작은 일에 길을 잃습니다. 하지만 통합된 정신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죠. 이건 이제 나에게 필요하지 않아. 그리고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당신은 천천히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진정한 변화는 관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변하고 있다고 소리칠 필요 없습니다. 진심으로 변한 사람은 그 자체로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더 이상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면의 질서는 조용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선택 속에서 소리칩니다. 당신이 말하는 모든 아니요는 자신의 평화를 위한 별표입니다. 당신이 세우는 모든 경계는 되찾은 성스러운 공간입니다. 세상이 조용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혼돈을 먹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을 정리한다는 것. 그건 단순한 루틴이나 바쁜 스케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작업입니다. 칼 융의 심리학에 따르면 그건 존재의 본질적인 과정, 즉 개성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타인에게 강해 보이고 안정돼 보이고 모든 걸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진짜 모습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 개성화란 당신이 가진 모든 것,
보여주는 면과 감춰진 면 모두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 빛과 그림자를 포용하고 마음속 깊숙이 덮어두었던 두려움을 끌어올리고 당신의 평화를 방해하는 반복적인 패턴을 인식하며 스스로의 모순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이 삶을 정리한다는 것은 완벽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내면의 충돌과 화해하는 용기입니다. 자신의 혼란을 직면하고 풀리지 않은 트라우마와 당신을 제한하는 신념들, 당황스럽게 만드는 충동들을 마주하는 것. 융이 말한 당신이 누구인지 되어라 라는 말은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그건 내면의 진실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신답게 걷는 것. 비록 그것이 타인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일지라도 바깥의 혼란은 종종 내면의 불균형이 투영된 결과입니다. 당신의 내면이 전쟁 중이라면 삶 전체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방향을 잃고 선택은 흐릿해지고 관계는 불안정해지죠. 그래서 삶의 정리는 외부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건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외부의 소음을 잠재우고 자신 안의 어긋남을 정직하게 듣기 시작할 때 삶의 정리는 비로소 시작됩니다. 당신 안에 진짜 나, 자아, 그림자, 원형, 무의식의 기억들까지 포함한 전체로서의 자아가 목소리를 내도록 허락하는 것. 이것은 타인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성공해 보이려고 애쓰는 동안 진정한 변화의 길에 선 사람은 자신 안의 질서를 세우는 데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질서는 딱딱한 규칙이 아니라 내면의 구조입니다. 그건 통제가 아니라 명료함, 겉모습이 아니라 의미에 따른 삶. 진정한 힘은 세상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부분을 통합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삶을 정리한다는 것은 영적이고 심리적인 행위입니다. 모든 것에 끌려다니는 반응을 멈추고 강하고 중심 잡힌 자아로부터 삶에 응답하는 것.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고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지며 겉모습 대신 일관성을 택하고 타인의 인정 대신 진실을 선택하고 과잉된 삶 대신 진짜 존재를 선택하는 것. 그럴 때 혼란스러운 삶은 충만한 삶으로 변합니다. 혹시 한 번이라도 주변의 혼돈이 단순한 우연은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융의 심리학에 따르면 외부 세계는 우리 내면의 풍경을 반영한 것입니다. 혼란, 갈등, 지연, 반복되는 인간관계. 모두 밖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당신이 마주하지 않은 내면의 메아리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영혼에서 듣지 않은 이야기. 삶은 그걸 현실로 외칩니다. 마음이 혼란스럽고 방향 없이 흩어져 있으면 세상도 균형을 잃게 됩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자신 안에서 마주하지 않은 것들은 결국 당신의 운명이 된다. 즉, 억압하고 외면하고 부정한 것들은 기억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반복으로 돌아옵니다. 자기 파괴, 자기 방해, 끊이지 않는 혼돈. 그건 그림자의 이름으로 돌아옵니다.
그림자란 당신의 무의식 속에 숨어있는 인격의 일부분. 느끼기 두려웠던 것. 말할 수 없었던 고통. 금지된 욕망.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이 머무는 공간. 이걸 외면하고 강한 척, 착한 척, 괜찮은 척하면서 정신적으로 살아남으려 할수록 내면은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 균열은 결국 불안, 충동, 결정장애, 존재의 피로감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은 단지 정리가 안 됐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짜 정리가 안 된 건 당신 자신입니다.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리스트를 만들고 집을 치우고 예쁜 루틴을 따라도 내면이 무너진 상태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진정한 질서는 규칙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자신의 내면을 직시할 용기를 가질 때 비로소 태어납니다. 아팠던 기억에 이름을 붙이고 외면했던 감정을 인정하고 불완전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정리가 시작됩니다. 삶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한 치유가 아닙니다. 재통합입니다. 당신이 진짜 누구였는지 세상에 맞추기 전에 잊고 지냈던 그 자기 자신을 기억하는 일. 혼돈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혼돈은 부름입니다. 그건 당신의 영혼이 더는 외면당할 수 없다고 외치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마침내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들을 때 삶은 저절로 다시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다시 자신의 중심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융이 말한 이 중심은 자기, 셀프, 당신 존재의 가장 깊고 지혜롭고 온전한 부분입니다. 항상 반응하고 판단하는 별표 자아, 이고, 별표가 아닌 조용히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아는 본질적인 자아. 그래서 하루를 깨어있는 상태로 시작하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과 다시 연결되는 행위입니다. 서두르며 일어나지 마세요. 충동적으로 휴대폰을 열지 마세요. 그 대신 숨을 쉬세요. 침묵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단지 세상이 바라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온전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조용히 하루를 시작한다는 건 그저 습관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행위, 멈추고 숨 쉬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 그건 강력한 의식입니다. 생산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정렬을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운전사 클라우디우는 단지 인내심으로 교통체증을 견딘 게 아닙니다. 혼돈의 세상에 들어가기 전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가 혼자 베란다에 앉아 있었던 그 시간. 그는 하늘을 바라보고 노트에 글을 쓰며 다시 중심을 되찾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아름다운 장면이 아닙니다. 심오한 상징입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이런 행동은 별표 내면으로 향하는 원형, 아어커타입, 별표를 의미합니다. 행동 전에 듣고 세상 밖으로 나가기 전에 안을 들여다보는 존재. 그 침묵의 공간 안에서 비로소 자기, 셀프는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자기, 셀프는 절대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는 속삭입니다. 그리고 그 속삭임을 듣기 위해선 당신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몸은 이곳에, 마음은 고요하게, 서두름 없이, 산만함 없이, 아침에 단 10분이라도 침묵 속에 머무르면 그 하루는 혼돈이 아닌 중심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깨어있는 상태의 존재감은 단지 기술이 아닙니다. 영혼과의 약속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은 세상이 아니라 내가 나를 이끕니다.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이 주의를 끌기 위해 외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알림, 화면, 소리, 요구, 비교. 과도한 자극은 이제 정상처럼 여겨지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기와의 단절이라는 대가가 숨어 있습니다. 융은 명확히 말했습니다. 영혼과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은 소음이 멈출 때다. 당신의 머릿속이 너무 가득 차 있다면 무의식이 떠오를 공간은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들을 여유도 없습니다. 할 일에서 할 일로 뛰어다니고 스마트폰의 탭을 열고 닫고 목적 없는 콘텐츠를 계속 소비할 때마다 당신은 조금씩 자신에게서 멀어집니다. 자기, 셀프는 소음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는 침묵 속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산만함을 줄이는 것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당신의 정신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당신의 의식을 위한 성스러운 공간을 지키는 일. 알림을 끄고 불필요한 자극을 줄이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을 선택할 때 당신은 겉보기에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다시 말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 직관은 소음 속에서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녀는 소리치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그리고 세상이 조용해질 때 나타납니다. 카얼 중은 직관을 인간 정신에서 가장 소중한 기능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직관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멈춤이 필요합니다. 깨어있는 지금 이 순간이 필요합니다. 직관은 희귀한 씨앗과 같습니다. 혼란스러운 땅에서는 자라지 못하고 인공적인 빛 아래서는 피지 않습니다. 그녀는 고요함 속에서 피어납니다. 자극을 쫓는 걸 멈추고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그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침묵 속에서 노력하지 않아도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잊었던 꿈이 다시 떠오르며 내면의 이미지들이 의미를 갖기 시작하고 묶여있던 감정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이와 정반대입니다.
우리를 자꾸만 자기 자신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더 많은 자극, 더 빠른 속도, 더 시끄러운 소음, 그리고 당신이 자신의 영혼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당신은 반복되는 삶의 사이클 앞에서 더욱 취약해집니다. 생각 없이 행동하고 느낌 없이 선택하며 자동 조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산만함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영적인 행위이며 자신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심리적 보호의 제스처입니다. 고요한 시간을 만드는 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변화는 바로 그 내면의 공간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들, 사실은 그저 별표 그림자, 섀도우, 별표의 위장을 돕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그림자는 계속해서 당신의 삶을 뒤에서 조종합니다. 그렇게 내면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쓰지 않으면서 계속 쌓아두는 물건들, 더 이상 의미 없는 약속들,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는 인간관계, 평화를 주지 못하는 습관들. 당신은 단순히 물건을 쌓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느끼지 않기 위해, 침묵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 내면의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쌓아두는 것입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찾는 이유, 더 많은 물건, 더 많은 자극, 더 많은 관심. 그 모든 것은 어쩌면 내면의 공허함을 덮으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건 모으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지금 내 삶에서 정말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고, 그럴듯한 소음일 뿐인 것은 무엇일까? 당신이 불필요한 것을 쌓아둘 때마다 별표 자아, 이고, 별표와 자기, 셀프 사이에는 두꺼운 장벽이 생깁니다. 이 장벽은 진짜 의식의 흐름을 막고 치유를 가로막으며 깨어남을 멀어지게 합니다. 정신을 정제하는 일은 내면의 연금술과도 같습니다. 불순물을 걸러내고 진실을 허상에서 분리하고 진짜 욕망을 결핍에서 구별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공간만 차지하고 영혼을 채우지 못하는 것들을 놓을 용기. 아무 이유 없이 계속 소유하고 있는 물건들. 거절이 두려워 억지로 말하는 예스.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습관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정신 에너지를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당신의 진실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했던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타인의 기대, 불안, 당신의 것이 아닌 의무들 속에 묻혀 있습니다. 당신이 불필요한 것을 하나씩 놓기 시작할 때, 물건이든, 약속이든, 낡은 패턴이든, 내면의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에서 진짜 당신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적게 갖는 삶은 결핍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합입니다. 주변 환경이 마침내 당신의 내면과 일치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삶은 조화로워집니다.
이런 별표 진정한 일치감, 코어런시여, 별표은 돈으로 살 수 없고 흉내 낼 수 없습니다. 오직 살아내는 것입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별표 자아, 에고, 별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아는 우리의 현실 경험을 조직하고 정리해줍니다. 자아가 있기에 우리는 행동하고 선택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강인하고 중심이 잡혀 있으며 진정한 자기, 셀프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아가 건강하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 중 하나는 당신이 경계를 설정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죄책감 없이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당신의 공간을 지켜내는 것.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성숙함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다 보면 결국 자신을 잃게 됩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지키려면 분명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겉으로는 예 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아니요 라고 느낄 때 당신의 몸이 반응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갈라집니다. 당신은 늘 나뉘어진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누군가를 만족시키려 애쓰며 겉으로는 조화를 유지하려 하지만 그 대가로 평화를 잃게 됩니다. 분명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당신의 진짜 자아가 피어날 수 있는 안전한 영역을 만드는 일입니다. 침범도, 압박도, 가면도 없이 당신은 소리 지를 필요도, 과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당당한 태도를 유지하세요. 자기 자신에게 일관되세요. 확신을 가지고 선택하세요. 강화된 자아는 어디까지는 양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서부터는 절대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되는지 압니다. 그는 인정받기 위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명확함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명확함은 당신이 자신의 감정을 진심으로 존중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생겨납니다. 남이 실망하더라도, 당신 스스로에게 고통스러울지라도 경계를 설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스케줄이나 에너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이해의 길을 지켜내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단호한 행동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나 자신을 버리지 않겠다. 이곳에서 진정한 성장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희생하면서는 결코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평화는 외부가 조용해졌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내면의 혼란과 화해했을 때 비로소 나타납니다. 융의 심리학에 따르면 평화란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갈등이 사라진 상태도 아닙니다. 평화는 통합입니다. 자신 안에 공존하는 반대되는 힘들을 인정하고 품어낼 수 있는 능력. 모든 사람은 숨기고 싶은 내면의 그림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노, 질투, 두려움, 불안정함, 의존성. 이렇게 거부당한 자아의 일부분을 융은 별표, 그림자, 섀도우, 별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그림자를 부정하고 외면한 채 살아간다면
그것은 당신의 삶을 무의식적으로 지배하게 됩니다. 당신 대신 결정을 내리고 당신의 관계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예고 없이 폭발하거나 아무도 모르게 당신 안에서 천천히 썩어가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은 균형 잡힌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씁니다. 상냥하게 말하고 늘 웃고 멋진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속은 전쟁 중입니다. 이런 억지스러운 평온함은 일종의 갑옷입니다.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기 위해 만든 별표 가면, 퍼소너, 별표이죠. 가면은 사회적 역할을 위해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모습이 되어버리면 당신은 진짜 자신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진짜 평화는 겉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뿌리입니다. 그것은 용기입니다. 아프더라도 마주하고 모순을 인정하며 자신의 감정에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용기. 당신의 어둠을 외면하는 것으로는 그 어둠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더 불안정하게 만들고 더 나뉘어진 존재로 만듭니다. 치유의 여정은 당신이 그동안 침묵시켜온 감정들에 귀를 기울이기로 결정할 때 시작됩니다. 좌절감, 질투, 감정적 의존, 통제하려는 욕구. 이 모든 것이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이 모든 부분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당신은 온전한 존재가 되기 시작합니다. 완벽해지려 하지 마세요. 완전해지려 하세요. 영혼은 당신에게 갈등 없는 상태를 바라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공격하지 않기를 원할 뿐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모든 것과 대화하기 시작하길 바랍니다. 빛과 그림자, 강함과 약함까지도. 자유는 그때 찾아옵니다. 당신이 가면 없이 존재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할 때.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는 곳에 당신의 생명 에너지가 함께 흐른다고. 즉, 당신이 소비하는 모든 것들, 영상, 대화, 생각, 이미지,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심리 시스템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당신의 내면 세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당신이 집중할 대상을 스스로 정하지 않으면 세상이 대신 정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보통 산만함, 소음, 과잉 자극을 선택합니다. 당신의 주의를 흘러가게 내버려두는 것은 당신의 정신을 혼돈에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질문 없이 받는 알림, 선택 기준 없이 받아들이는 콘텐츠,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클릭, 그 하나하나가 당신을 진짜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한 걸음입니다. 산만한 주의력 약화된 의식. 하지만 당신이 어디에 집중할지를 선택하기 시작하면 자기 중심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자동 반응에서 벗어나고 비로소 현재에 살기 시작합니다. 융에 따르면 진정한 나, 셀프가 되기 위한 여정은 내면의 훈련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훈련은 요즘 시대의 가장 희귀한 능력, 바로 주의력,
에서 시작됩니다. 그냥 대충 듣거나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깊이 듣고 의식적으로 관찰하며 무엇을 마음에 받아들일지, 무엇을 거절할지를 선택하는 것. 만약 당신이 무분별하게 콘텐츠를 소비하고 읽고 보고 듣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정신은 결국 외부의 소음과 왜곡된 이미지에 의해 조각나게 됩니다. 그것은 진정한 당신이 아닙니다. 주의력을 통제하는 것 자체가 정신적 자율성의 행위입니다. 당신을 약화시키는 과잉에는 그만이라고 말하고, 당신을 성장시키는 내면의 여정에는 예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의도적인 멈춤을 만드는 것. 쓸모없는 자극을 줄이고 침묵을 찾는 것. 그 침묵은 단순히 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당신 내면에서 진실이 자라나는 비옥한 토양입니다. 당신이 주의력을 의도적으로 다루는 법을 배우면 당신은 자아, 이고의 가장 고귀한 기능을 강화하게 됩니다. 외부 세계와 내면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 그 훈련을 통해 당신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반복되는 패턴을 인식하고 자신의 그림자를 타인에게 투사하고 있음을 자각하고 혼란스러웠던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더 명확하게, 덜 충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주의를 되찾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 방향도 함께 되찾습니다. 그리고 융에게 있어서 이것이야말로 내면의 자유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목적 있는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은 남의 목표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사회, 알고리즘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목적 있는 삶은 더 깊은 차원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셀프의 목소리. 당신의 정신 속 가장 깊은 이 부분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속삭입니다. 그것은 상징, 꿈, 존재적 불안, 혹은 낯설지만 진실한 창조적 충동으로 드러납니다. 반면 에고는 인정, 안정, 통제를 원합니다. 그것은 유용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별표 에고, 이고, 별표에게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는 자동 조종 상태로 살아갑니다. 두려움, 비교,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 의해 결정하고 결국엔 지침이 되고 불안이 되고 되풀이되는 좌절이 되고 사라지지 않는 공허함이 됩니다. 별표 셀프, 별표를 따른다는 것은 세상이 원하는 방향과 반대 길을 걷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길에서 당신 삶의 진짜 의미가 시작됩니다. 만약 당신이 요즘 삶의 의미를 잃은 것처럼 느낀다면 그건 실패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진실과 멀어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다시 그것을 찾고 싶다면 침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이는 용기. 목적 있는 삶이란 정해진 계획을 따르거나 주입된 목표에 얽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입니다. 꿈이 보내는 신호, 되풀이되는 패턴, 감정이 전하는 경고를 읽어내며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 융은 말했습니다. 삶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셀프의 실현이다. 이를 위해선 가면을 버릴 용기, 깨어있는 존재감, 진정한 자기를 향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정말 누구인지에 대한 헌신. 당신의 행동이 그 깊은 자리에서 나올 때 그것은 단순한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자신만의 성장 여정의 표현이 됩니다. 삶은 버텨내는 것에서 여정이 되는 것으로 바뀝니다. 특별해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해지기 위해서. 융이 말한 진짜 변화는 마법도 아니고 즉각적인 것도 아닙니다. 느리고 깊고 꾸준한 과정입니다. 일상의 사소한 선택들 속에서 일어나는 영혼의 연금술, 의식적으로 눈뜨기, 감정을 글로 쓰기, 반응 전에 숨을 고르기, 감정을 판단 없이 관찰하기. 이런 작고 단순한 행동들이 내면의 혼돈을 서서히 녹이고 의식의 금을 드러내는 불씨가 됩니다. 당신을 막고 당신을 방해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닙니다. 무의식 속에 숨어 있습니다. 두려움, 트라우마, 믿음, 인정받지 못한 욕구들. 이것들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당신은 같은 반응을 반복하고 같은 문제에 부딪히고 같은 싸움을 반복하며 살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멈추고 숨을 쉬고 자신을 관찰하기 시작할 때 무언가가 바뀝니다. 당신은 그동안 당신을 지배하던 무언가를 의식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 순간이 진짜 변화의 시작입니다. 삶을 바꾸기 위해 커다란 사건을 기다리지 마세요. 변화는 틈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침묵 속에서, 자기 자신을 듣는 인내 속에서,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아도 스스로 옳다고 믿는 일을 반복하는 끈기 속에서. 이 과정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연민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강요에 의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당신이 존재해주는 순간에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실 앞에서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비록 작아 보일지라도 혼돈을 이겨낸 하나의 승리입니다. 당신이 의식 있는 습관을 실천할 때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 영혼을 돌보고 있다. 이것이 바로 조용한 혁명이며 진짜 변화입니다. 융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숨겨져 있던 것을 의식에 올릴 때 우리는 자유를 얻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은 당신의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내면을 들여다볼 준비가 되었나요? 당신 안에 진짜 연금술이 일어나도록 허락할 준비가 되었나요? 그렇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부터 당신의 삶을 안에서부터 변화시킬 작은 습관 하나를 선택해 보세요. 조용한 1분. 느끼는 감정을 적기. 나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에 아니요 라고 말하기. 왜냐하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결심에서 시작되니까요. 마지막으로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났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 채널은 겉모습에 안주하지 못하고 세상이 침묵하는 것에 귀 기울이려는 당신 같은 영혼을 위한 공간입니다. 여기 모든 영상은 거울이 됩니다. 진실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정 누구였는지를 다시 만나는 여정이 됩니다. 이것이 당신의 내면과 울림을 주었다면 지금 구독하세요. 하지만 단순한 클릭이 아닌 서약으로 구독하세요. 깊은 경청의 서약, 영혼으로 잠수하는 서약, 깨어남의 서약, 알림을 켜고 이 공간에 함께 머무르세요. 이곳은 흔한 채널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의 단절을 더는 견딜 수 없는 이들을 위한 피난처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무의식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